안녕하세요. Revamp English에서 진행하는 Grammar and Use 102번째 강의 Unit Number 94 Relative Clauses 5 Extra Information Clauses Part 2입니다. 오늘은 A, B 섹션에서 관계대명사절을 전치사 혹은 수량형용사와 함께 사용하는 구문을 살펴보고 C 섹션을 통해서는 지금까지 앞에 오는 명사를 꾸며주기 위해 사용했던 관계대명사절 말고 문장을 꾸미는 관계대명사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rammar Use A 섹션을 보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You can use a preposition plus whom for people and which for things. 사람을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절은 전치사 플러스 whom을, 사물을 수식하는 관계대명사절은 전치사 플러스 which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So you can say to whom, with whom, about whom, etc. of which, without which, from which, etc. 그래서 to whom, with whom, about whom, 그리고 of which, without which, from which 등과 같이 사용합니다. 즉, 지금 나열한 전치사 말고도 문맥과 구조에 맞춘다면 모든 전치사를 다 쓸 수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Clip 100, Unit 92에서도 살짝 다뤘던 내용입니다. 예문과 함께 어떻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활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r. Lee, to whom I spoke at the meeting, is interested in our proposal. Mr. Lee 말이야. 내가 그 미팅에서 이야기를 나눴던 분인데 그분이 우리 제안에 관심이 있으셔. 이 문장의 관계대명사절 부분을 보면 to whom I spoke at the meeting. 이는 관계대명사절이 I spoke to whom at the meeting 으로 이 whom이 Mr. Lee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때 포멀한 영어에서는 전치사를 관계사와 함께 앞으로 빼서 to whom I spoke at the meeting 과 같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Grammar Use에서 In spoken English, we often keep the preposition after the verb in the relative clause. 말하는 영어에서는 종종 전치사를 동사 뒤에 둡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중하게 말하지 않을 때는 Mr. Lee, who I spoke to at the meeting, is interested in our proposal 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포멀한 어투에서는 to whom I spoke라고 전치사를 앞으로 보내고 인포멀한 어투에서는 who I spoke to 라고 전치사를 뒤에 그대로 두고 사용한다 라고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We do not use whom when the preposition is in this position. 전치사가 동사 뒤에 오는 경우에는 whom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 순서로 쓸 때만 whom을 사용하고 전치사가 뒤에서 나오는 인포멀한 말투에서는 whom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첫 번째 예문을 제가 인포멀하게 바꿀 때 whom이 아닌 who로 말했습니다. whom은 단어 자체가 포멀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인포멀한 말투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문을 하나 더 보면 Catherine told me she works for a company called Latoma, which I'd never heard of before. 캐슬린이 자기가 르토마라는 회사에서 일한다고 하더라고. 난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회사긴 해. 이 문장도 포멀하게 말하면 Catherine told me she works for a company called Latoma, of which I'd never heard before. 라고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B 섹션으로 넘어가 보면 all, most, many, some과 같은 수량형용사를 관계대명사와 함께 사용하는 구문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Megan has 3 brothers, all of whom are married. Megan은 남자 형제가 3명 있는데 셋 다 결혼했어. They asked me a lot of questions, most of which I couldn't answer. 걔네가 나한테 많은 질문을 했는데 난 그중 대부분에 대답하지 못했어. 예문들을 살펴보면 관계대명사절이 꾸며주는 명사가 여러 명 혹은 여러 개일 경우에 수량형용사를 활용하여 그중 몇 개가 관계대명사절이 말하는 내용이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문장씩 다시 설명하면 three brothers가 관계대명사절이 꾸며주는 명사이고 그중 모두가 all of whom 이 결혼을 했다. 두 번째 문장은 a lot of questions가 관계대명사절이 꾸며주는 명사이고 그중 대부분 most of which를 대답하지 못했다 라는 겁니다. 한 문장 더 볼까요? Sue has a lot of friends, many of whom she was at school with. 수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 그중 상당수는 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들이야. A lot of friends, 많은 친구들 중에서 many of whom, 많은 애들이.
이제 구조가 좀 보이실까요? 이와 같이 수량형용사와 관계대명사를 함께 사용하는 구문은 우리가 수량형용사에 대해 공부했던 Unit 86, 87, 88에 나온 모든 수량형용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예문을 Megan has three brothers, none of whom are married. Megan은 남자 형제가 3명 있는데 셋 다 결혼 안 했어. 와 같이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추가로 B 섹션 하단에서는 수량형용사는 아니지만 명사 of 관계사 구조로 자주 쓰이는 the cause of which, the name of which에 관한 설명이 있는데요. 구조는 수량형용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절과 동일하기 때문에 예문을 보면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C 섹션에서는 관계대명사절이 명사가 아닌 문장을 꾸며줄 때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같이 살펴보면 Joe got the job. This surprised everybody. 조가 일자리를 구했어. 그 사실이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지. 두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이 말을 관계대명사절을 활용하여 Joe got the job which surprised everybody 와 같이 말할 수 있다는 건데요. In this example, which means the fact that Joe got the job. We use which, not what, in sentences like these. 이 예문에서 which는 Joe가 일자리를 구했다는 사실 전체를 가리킨다는 겁니다. 영어에서는 앞문장에 이어 추가 정보를 알려주듯이 말할 때 C 섹션에서 설명하는 앞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절을 자주 사용합니다. 전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이렇게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절을 사용할 때는 comma를 사용합니다. 또한 꾸며주는 대상이 문장이기 때문에 사람을 가리키는 관계사 who는 사용할 수 없고 which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문을 하나 더 보면 Sarah couldn't meet us, which was too bad. Sarah는 우리를 만날 수 없었어. 그 사실은 너무 안타까웠지. The weather was good, which we hadn't expected. 날씨가 굉장히 좋았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였지. 이 문장들의 관계대명사절 또한 앞에 오는 문장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comma를 사용하였고 첫 번째 예문의 경우 바로 앞에 오는 단어가 사람을 나타내는 us지만 us를 꾸며주는 것이 아니고 문장을 꾸미고 있기 때문에 관계사 which를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장 전체 컨텍스트와 구조를 잘 살펴보면서 예문을 연습해 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클립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